교통비나 벌어오자고 갔던 파리에서 대박이 났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트라노이쇼에 참여한 한 국내 패션 브랜드가 전한 말입니다. 매년 4회씩 개최되는 파리 트라노이 트레이드쇼는 파리 패션위크의 공식 수주 박람회로 전 세계 패션 바이어 22,000여 명이 모여 다음 시즌에 나올 제품을 보고 상담한 뒤 디자이너와 연결이 이뤄지는 세계 최대 규모의 패션 수주 박람회입니다. 지난 6월에 열린 2024 SS 트라노이쇼는 파리 2구에 위치한 브롱리아르궁에서 열렸는데요. 지난 시즌에 이어 전 시장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한 부스는 서울 패션위크 전용관이었습니다. 이번 트라노이 수주 전시회에는 총 6개 서울 패션위크 브랜드가 참여했는데요. 이곳에 전시된 한국 디자이너 브랜드의 신상품들은 글로벌 바이어 현장 취재진 등 현지에 높은 관심을 받으며 전시됐고 수주 계약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메이저 수주 전시회 진출은 국내 패션 디자이너를 해외에 알리는 홍보 목적이 컸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트라노이쇼에서는 K-패션이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현지 바이어와 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이 줄을 서서 부스를 찾아올 정도였고 한국권 디자이너 부스에는 상담 우러나는 바이어들이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매출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보리스 프로보 트라노이 대표는 코로나 이후 국제 패션 바이어들 사이에서 한국 브랜드를 궁금해하는 분위기가 커졌다. 작년에 처음 한국관을 열었을 때도 좋은 신호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훨씬 반응이 뜨거웠다. 파리 현지 미디어가 계속해서 한국관을 취재했고 기사가 나와 한국 패션에 대해 많은 노출이 이뤄졌다. 유럽은 물론 중동 바이어들이 특히 한국 패션에 관심이 높았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인플루언서들 역시 과거에도 이슈에 여러 번 참여했지만 이번처럼 한국 디자이너에게 열기가 뜨거웠던 적이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적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K-패션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는 결과를 얻고 있죠. K-팝과 K-콘텐츠의 인기와 더불어 나온 성과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곤 있지만 한국 패션 자체의 경쟁력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프랑스 패션 업계의 대부라 불리는 보리스 프로보 대표는 프랑스 패션 업계에서 유명한 친한파 인사인데요. 그는 지난 2006년 처음 서울 패션 위크를 찾은 뒤 지금까지 10여 차례 이상 주변 바이어와 미디어들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올해 파리 트라노이 수주 박람회에서 서울 패션 위크 공동관을 기획한 것도 그였습니다. 누구보다 한국 패션에 대해 관심이 많은 패션 전문가라고 볼 수 있죠. 프로보 대표는 한국 패션 브랜드는 특히 제조에 강점이 있다. 소재나 품질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면서도 가격은 매우 합리적이다. 개인적으로는 한국 브랜드들의 강점이 특유의 우아하고 심플하고 세련된 감성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 삼박자가 맞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 시장에서도 크게 활약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죠. 실제로 한국 디자이너 남성복 브랜드 우영미는 지난 2020년 프랑스 3대 백화점으로 꼽히는 봉마르쉐에 입점하자마자 남성관 연매출 1위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프로보 대표가 언급한 것처럼 한국은 K-콘텐츠가 가진 특별한 패션 감각, 최고급 소재에 대한 안목과 제조 품질에도 세계 최고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한국 콘텐츠가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자 K-뷰티와 K-패션의 글로벌화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중국이 주요 판매처이던 기업의 해외 진출 지역이 북미로 확장하면서 판매 품목도 다채로워지고 있죠. 지난달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해외에서 한국 화장품과 의류를 찾는 외국인이 늘면서 역직구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외국인들은 한국 화장품과 의류를 국내 온라인몰에서 직구로 구매를 합니다. 150여 국에서 한국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있는 CJ 올리브영의 올 상반기 글로벌몰 매출 신장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증가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죠. 의류를 해외에 배송해주는 온라인몰도 많습니다. G마켓의 역직구샵에는 한국 의류를 구매하려는 외국인이 몰려들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달 한국 남성 의류 매출은 전년 대비 153% 증가하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 등장한 남자 배우들의 멋진 모습을 보고 옷을 따라 입으려는 외국인들이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특히 가수나 배우들뿐만 아니라 한국 남성 대부분이 자기 관리에 뛰어나고 멋지게 옷을 잘 입는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외국인이 다양한 한국 상품을 소비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80여 개국 소비자들은 직구를 통해 한국의 다양한 상품들을 구매하고 있는데 역직구에서도 한국의 빠른 배송이 빛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근처의 자체 물류창고를 통해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배송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프랑스 유럽인들은 서울에서 유행하는 한국산 의류를 손쉽게 구매해 한국인과 똑같이 입으며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K-팝과 드라마가 세계 각지에서 인기를 끌면서 한국 아이돌과 배우처럼 꾸미려는 외국인들이 증가하자
한국인처럼 따라 입자는 관련 동영상 콘텐츠도 덩달아 인기를 끌고 있죠. 해외 SNS와 동영상 플랫폼에는 한국인처럼 입고 영상을 촬영하는 인플루언서들이 많습니다. K-팝, K-드라마, K-뷰티 등으로 대표되는 한류가 세계 시장을 휩쓰는 가운데 후발주자인 K-패션의 인기도 급상승하자 해외 매체들도 이 소식을 전하곤 하는데요. 이러한 인기는 단지 한류의 영향만이 아니라 K-패션의 품질과 신선함이 있다고 말이죠. 가장 많이 한국 패션을 소비했던 중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중국인 매출 위주였던 글로벌 패션몰에서도 중국을 제외한 외국인 구매 비중이 40%를 넘어가며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싱가포르 등 이용객 개국적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강력한 코로나 봉쇄 정책으로 내수 시장이 침체됐을 때 중국에서는 애국 소비 열풍이 불기 시작했는데요. 한국 제품과 패션에 열광하던 중국인들은 이 시기에 대부분 자국 제품으로 갈아타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초 경제활동이 재개되긴 했지만 세계 유명 브랜드인 나이키마저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게 중국 시장의 실상입니다. 하지만 유독 중국인들이 포기하지 못하는 한국 브랜드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브랜드가 FNF의 MLB입니다. MLB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라이선스를 가져와 한국에서 만들어진 브랜드인데요. 이 브랜드의 제품은 한국보다 중국에서 10에서 30%가량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MLB는 지난해 중국에서 1조 원 넘게 팔렸고 올해 2조 원 매출을 바라보고 있죠. 2019년 중국에 처음 진출한 뒤 단 3년 만에 올린 성과인데요. 세계적 금융 투자회사인 골드만삭스마저 지난 10년간 중국 패션 시장에서 어떤 브랜드도 보여주지 못한 성장세라고 평가할 정도죠. 패션계 미다스의 손이라고 불리는 김창수 FNF 회장은 패션계에서 브랜드 라이선스 사업의 일대 전환을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는 해외에서 인기 있는 패션 브랜드를 무작정 들여오는 기존 패션업계 관행을 거부했고 대신 패션과 전혀 상관없는 브랜드를 들여와 한국만의 장점을 입혀 재창조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김 회장은 삼성출판사 김봉규 명예회장의 차남으로 그의 조카는 아기상어로 유명한 김민석, 더 핑크퐁 컴퍼니 대표입니다. 3대에 걸쳐 다양한 방식의 콘텐츠를 전 세계로 확장해 나가고 있죠. 그는 미국에서 모자와 야구용품을 판매하는 MLB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을 한 뒤 한국에서 다양한 패션 아이템에 접목해 중국에서 대히트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웃도어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어 패션 아이템으로 히트시킨 건 역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전략이었습니다. 현재 중국 내 MLB 매장은 880여 개에 이르며 올해 내 중국 매장이 1100개를 넘어설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애국 소비에 빠진 중국이라고 해도 제대로 된 제품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성장세입니다. 한국이 세계 패션업계 진출을 위한 관문이 되길 바라며 오늘 준비한 소식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